화면 문제로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이지엔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33세 남자 환자로 팔피테이션을 3주 전부터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입니다. 어그레이팅 팩터로는 엑서사이즈가 있었고,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에코카디오그래피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촬영된 ECG에서는 네로 컴플렉스 타키카디아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일단 PA부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QRS 다음에 보이는 부분으로 있어서 쇼다 RP 타키카디아 처럼 보이는 소견으로 해서 AVRT 아니면 ATP과 AVNRT 정도를 이제 감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ECG 소견입니다. 본원 내원에서 촬영한 ECG에서는 논스페시픽한 ST 체인지한 3와 AVF에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엑스레이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진 않았고, 그래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LAO 30과 RAO 25도에서 다음과 같이 포지셔닝을 하였고, 이니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때는 사이클 랭스 772에 H 인터벌에 80에 HV 56으로 해서 나타났었습니다. RV 페이싱을 600ms로 했을 때는 얼리스트 에이트리아 액티베이션이 히스 1, 2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280까지 내렸을 때는 히스 3, 4에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60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에 도달을 하였었고, 그래서 싱글 V 스터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는 500에 300에 500에 280까지 했을 때는 이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관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이제 500에 280에서 500에 260으로 넘어갈 때 이제 VA 점프 소견을 관찰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0에 260에서 계속 내려갈 때는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다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래피드 RA 페이싱을 진행을 하였을 때는 타키카디아가 320ms에서 인덕션 되었었고, 타키카디안 타키 사이클 랭스 333에 H 인터벌이 176에 HV 인터벌이 39로 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ECG 소견이고, 이전에 도큐멘티드된 클리니컬 ECG와 거의 동등한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안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이 되었었고, 이후에 다시 이제 래피드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다시 했을 때 이제 타키카디아 다시 인덕션 됐었는데, 처음에 인덕션 됐을 때는 이제 QRS 몰폴로지가 이제 RBB 패턴의 3비트가 나온 다음에 네로 QRS 컴플렉스를 다시 보이게 되었었고, 이때 RBB 패턴일 때는 타키 사이클 랭스가 316ms였는데 네로 때는 타키 사이클 랭스가 300ms로 해서 감소되는 소견을 보여서 쿠메스 로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이제 V 리셋을 시행하였는데 V 리셋이 이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델타 VA 인터벌을 측정을 하였는데, 스티뮬레이션에서 A 인트레인에서 이제 VA에서 타키카디아 때의 VA 인터벌을 뺐을 때 이제 166에서 123을 빼게 되고, 이제 43ms에서 75ms보다 굉장히 작은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VA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을 이제 진행하였는데,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과 그리고 타키 사이클 랭스를 뺐을 때는 48ms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VA 엔트레인먼트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히시안 페이싱을 통해서 이제 SA 인터벌의 이제 델타 SA 인터벌을 측정을 하였는데, 마이오카디움에서의 스티뮬레이션에서 A까지의 인터벌과 그리고 히스에서의 스티뮬레이션에서 A까지의 인터벌을 측정을 하였었고, 마이오카디움에서 이제 와이드 QRS를 히스 페이싱을 하였을 때, 히스 A를 페이싱을 했을 때 마이오카디움에서는 와이드 QRS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히스 페이싱을 했을 때 여기서 네로 QRS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 히스 페이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41ms였고 이때도 41ms여서 35ms보다 작은 이제 0ms가 나왔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터미네이션을 시켰었고 이제 래피드 A트랩 페이싱 240ms까지 내렸을 때는 AV 블락 사이클 랭스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싱글 A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싱글 A 스터디에서는 이제 AV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이제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90에서부터 260까지 해서 계속 이제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는 소견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ms에서는 AF 인덕션이 되어서 더 이상 싱글 A 스터디는 더 이상 진행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은 히스 1, 2에서 이제 RV 페이싱 때 나타났었고, 그리고 RV 페이싱 때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억세서리 패스의 ERP를 이제 싱글 VA 스터디 500-260ms에서 이제 도달을 보였었고, 그리고 서스테인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굉장히 RAP와 그리고 싱글 A 스터디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온고잉 타키카디아 때 했던 스터디를 보시면 코멜스 로가 이제 파이티브 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V 리셋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V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은 48ms로 해서 굉장히 작은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델타 VA도 43ms로 해서 작은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파라히시안 페이싱도 0ms로 해서 35보다 작은 소견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어서 아래의 소견, 온고잉 타키카디아 소견을 봤을 때는 AVRT를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겠고, 위의 소견을 봤을 때는 septal 쪽에 위치하는 AVRT를 이제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블레이션 카테터로 매핑을 시작을 하였고, 오블레이션 카테터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SL1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핑을 이제 포스테리어 세타 에어리어부터 안테리어 세타 에어리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포스테리어 세타 에어리어에서는 SA 인터벌이 이제 122ms로 해서 나타났고, 이제 미드 세탈로 조금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을 옮겼을 때는 이제 100ms로 해서 점점 이제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었고, 빨라지는 소견을 보였었고, 그리고 파라히시안 에어리어까지 갔을 때는 SA 인터벌이 94ms로 해서 제일 작은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히시안 에어리어 쪽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스테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널 주글라 어프로치를 시행을 하였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RVOT 쪽으로 이제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넣어서 RVOT 페이싱으로 해서 이제 페이싱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RVOT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파라히시안 했을 때는 이제 91ms까지 이제 제일 작아진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억세서리 패스웨이 포텐셜이 그래도 잘 관찰은 되지 않았어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의 이제 페모럴 어프로치에 이제 매핑을 다시 시행을 하였습니다. 페모럴 어프로치 매핑을 다시 시행을 했을 때 이제 RV 페이싱 400ms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얼리스트 A가 89ms로 해서 나타났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억세서리 패스웨이 포텐셜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통해서 이제 RF를 이제 첫 번째 RF를 시행을 하였는데 14ms까지 시행을 한 다음에도 이제 계속 이제 히스 포텐셜이 어블레이션 디스탈에서 계속 좀 관찰이 되고 이제 해서 이제 14세크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시 중단을 하였었고, 이후에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고 좀 더 바꿔서 이제 다시 매핑을 시행을 했을 때 이제 RV 페이싱 400ms로 해서 얼리스트 A는 이제 90ms로 거의 비슷한 소견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보이는 그 포텐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텐셜이 이제 같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블레이션 진행을 하였었고,
세컨 어블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계속 포텐셜이 보이고 이제 해서 14세크까지만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RV 페이싱 500mS로 해서 진행을 약간 더 포지셔닝을 본 다음에 RV 페이싱 500mS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 여기에 이제 다시 억세서리 포텐셜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어블레이션을 다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세 번째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정셔널 리듬이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셔널 리듬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페이싱을 이제 하면 RA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초 만에 10초 만에 이제 억세서리 포텐셜이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총 2분 정도, 아니 1분 45초 정도 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싱글 V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 이전에는 이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없었는데 이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싱글 A 스터디에서는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게 많이 되었었는데 타키카디아 인덕션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이면서 이제 EP 스터디는 종료를 하였었고, RFCA 이후에 이제 ECG 소견인데 그 RFCA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안테로셉탈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테로셉탈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이제 트리커스피드 애널러스의 이제 안테로셉탈 리전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부위인데,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어블레이션 하기에 이제 꺼려지는 지역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올소드롬이 AVRT이면서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으로 이번 케이스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포칼 셉탈 AT와 그리고 AV NRT를 무조건 잘 감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V 블락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 AV 블락 리스크는 이제 요번 같이 안테로셉탈 억세서리 패스웨이보다는 미드셉탈 억세서리 패스웨이 어블레이션을 진행할 때 좀 더 AV 블락 리스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로셉탈 억세서리 패스웨이는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사이트가 간혹가다 언유주얼 로케이션에서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올토 마이트랄 컨티뉴이티에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아오틱 밸브 빌로우 에어리어에서 이제 레프트 안테로셉탈 에어리어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레프트 미드 셉탈 에어리어나 아니면 이제 코로너리 커스의 바텀 지역에서 이제 억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문헌에 따라서는 74%에서 90%까지는 보고를 하고 있고, 하트블락 인시던스는 3에서 5%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커런스 레이트도 이제 높게는 17%까지로 굉장히 높은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한 테크닉으로는 로우 에너지 RF 어블레이션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크라이오 매핑이나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트 블락을 좀 좀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리커런스 레이트가 이제 RF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커러널 커습을 통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 하트 블락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스테빌리티 관련돼서는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통한 어프로치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만 쪽에서는 네, 잭만 쪽에서는 이제 파라익시안 페이싱을 통해서 이제 포텐셜을 확인을 해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A 인서션과 V 인서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감별을 함으로써 이제 어느 부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이제 오블레이션 사이트를 좀 더 정확하게 정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AV 인터벌이 안테로셉탈에서 좀 더 긴 경우에 있어서는 V 엔드 포인트가 이제 V 쪽이 라테랄로 있으니까 V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RAA 페이싱보다 CS 쪽에서 AV 인터벌이 좀 더 넓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에이트리알 쪽이 이제 라테랄로 가 있기 때문에 에이트리알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버블레이션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거에 대한 옵세시브하게 잘하는 그것에 나온 이 사람은 아까 코멜즈로가 RB 폭탄 때 백사이드 스피드였기 때문에 코멘커스나 락사이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한 자리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할때 오디언스들이 궁금해할 때 파워를 얼마큼 되냐, 몇 초를 되냐 이런 거 같은 그런 얘기가 좀 빠졌어요. 이게 안테로셉팅 맞아요? 미드셉팅 아니냐? 미드셉tum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안테로셉팅, 미드셉팅. 이거에 되겠네. 네. 아나토미컬 데피니션하고 일렉트로피적으로 데피니션이 달라요. 이피 데피니션은 보통 히스본드를 탈탈탈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프로로 미드셉팅 같은데 안테로셉팅은 주기로 어프로치되고 롱체스되고 이 시그널이 큰 데서 오블레이션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미드셉터가 있어서 노답이죠. 액티베이션 레벨이 마지막에 그게 안 보여가지고 저게 리페이싱에서 하긴 했는데 시그널들이 다 겹쳐 있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10초 만에 잘렸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10초나 걸려서 잘렸다 그러는 거죠. 마이크스 쪽이 10초 넘어가면 사실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5초 이내에 결정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저기가 진짜 리얼 사이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페이싱 매너버가 들어가면 레귤레이션 포인트가 바뀌잖아요. 조금씩 정확히 저기였는지도 좀 애매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그 파라이시안 AB 히스가 보이는 상태에서 레귤레이션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히스 보이는 상태에서 레귤레이션을 하면 되게 앞쪽으로 가서 이쪽이 더 들어가고 거기가 마이벌스 폰이 있어가지고 AB 블락 인스턴스가 제일 작으니까 근데 지금 보는 거 보면 12초 넘게 했는데 뒤쪽에서 있기 때문에 저거는 AB 블락 만들기 되게 쉬운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에임 세션이 라타랄로 갔기 때문에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인설션이 이제 오블리크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 라테랄에 위치하는 게 이제 A 쪽이냐 아니면 V 쪽이냐. 아니 V가 라타랄로 이렇게 돌아서. 예.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커먼하고 요게 좀 언커먼하다. 그런 타입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스페이싱 할 때 AB 인터벌이 줄어든 거고. 예, 이거는 더블 예, 이건 매니페스티드 패스웨이. A가 더 이렇게 밑에로 이렇게 레프트 사이드, 저 라이트 사이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